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케치는 어디에서 왔냐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이디어 구체화할 때 아이디어 구체화할 때 처음에 쓰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이게 뭐였죠? 아이디어 탐색, 확산적 사고 기법을 썼고 아이디어 그 많은 것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이디어 선정, 수렴적 사고 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이제 도면이나 설계도를 그린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스케치하기입니다. 스케치는 연필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스케치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프리핸드 스케치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손으로 그냥 막 휘갈기며 가면서 스케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 도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재료 구조 등 선이나 문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정해진 있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제도용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떠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제도용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면이라고 한다. 그럼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선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도면에서 쓰는 선의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요런 선을 실선이라고 합니다. 이어져 있는 선을 실선이라고 하는데 좀 굵은 실선은 외형선을 나타냅니다. 외형선. 외형이 뭐예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우리가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치수선은 뭐예요? 치수선? 말 그대로 치수를 기입하는 선입니다. 치수를 몇 밀리미터다 이런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이고 치수 보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씁니다. 그것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얘가 20mm라고 하면 얘가 치수 보조선 얘는 치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시선은 기호 및 지시를 나타내는 선.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지우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가는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해칭입니다. 해칭은 단면도의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갖다가 이것을 반으로 쪼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해칭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칭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해칭이고요. 파단선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부분 단면이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하고요. 막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졌다고 지그재그로. 그 다음에 파선은 뭐냐면 우리 점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굵은 파선이 있고 이것도 가는 파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원기둥 그렸을 때도 물체가 보이지 않는 선은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점선으로 그렸죠. 이거를 굵은 파선이면 또 의미가 다르고 가는 파선이면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냥 파선은 그냥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쇠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1점 쇠선과 2점 쇠선이 있습니다. 1점 쇠선은 말 그대로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을 때 이게 1점이고 2점은 하나가 길고 두 개가 짧습니다. 이걸 2점이라고 하는데 1점은 중심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중심선 여러분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쯤이 중심이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관역 같죠? 맞습니다. 관역처럼 이렇게 파선을 이렇게 1점 파선으로 중심선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가상선은 뭐냐면 이동하는 부분이 이동한 후 위치를 가상하여 나타내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상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도면에 쓰는 선을 알아봤다고 하면 얘는 이제 기호를 알아봐야겠죠. 기호는 대표적인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먹고 땡 같은 이런 거는 지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름 배웠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런 직경이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뭐예요? 요거의 반이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어떻게 표시한다? R로 표시한다. 반지름. 그럼 여기 다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10이라고 하면 10mm의 지름이다. 그 다음에 아래 오면 5mm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t는 뭐냐면 두께를 나타내는 두께를 나타내고요. 미음 같이 생긴 거는 요거는 정사각형을 나타냅니다. 정사각형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정사각형 20이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정사각형 물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치수 기입 방법.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뭐였어요? 이게 치수 보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치수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치수선. 얘는 뭐예요? 굵은 선이니까 굵은 실선. 굵은 실선. 외형선이라고 하면 되죠. 외형선. 굵은 실선보다는 외형선. 우리가 배웠으니까 외형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점이죠. 관역점 중점. 이거는 뭐라고 한다? 네, 1점 쇠선이라고 한다. 뭐 가는 1점 쇠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도 중심이니까 이것도 1점 가는 쇠선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의 단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볼 때 무조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다르게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밀리미터의 단위를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 다 몇이라고? 50mm, 24mm, 26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지름이 7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름이 10인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위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치수선을 치수선 위쪽의 중앙에 치수를 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방향에 이렇게 가로 방향에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위에 치수선, 이게 치수선이라고 했죠. 치수선 위에 기입한다. 치수선 위에 기입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선, 여기 치수선이죠. 치수선 위에 기입한다. 세로 방향의 치수선에는 치수선 왼쪽에 중앙에 기입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얘도 왼쪽에 기입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돼요? 치수선 위쪽에 중앙에 위치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세로나 가로나.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25 이렇게 쓰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약속한 거는 이렇게 치수선 위에 바로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